네, 수상한 음료수와 의문사,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이지율 기자와 사건 추적해보겠습니다. 예, 이 기자,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3명인 거죠? 네, 숨진 피해자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. 예. 각각 다른 3사건이 벌어진 건데 유력 용의자로 1명이 좁혀진 상황입니다. 이 의문사의 시작은 언제부터로 봐야 합니까? 시계를 지난해 12월 14일로 돌려보겠습니다. 예. 경기도 남양주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인데요. 한 남성이 경찰에 진정을 넣습니다. 여자친구한테 받은 음료를 마시고 20분 만에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후에 병원에 호송됐고 생명에 이상은 없지만 의심스럽다는 신고였는데요. 이게 경찰에 들어온 첫 번째 진정 사건입니다. 이때까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었던 건데요.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? 그러다 지난달 28일 변사 사건이 발생합니다. 예. 이번엔 강북 수유동의 한 모텔인데요. 한 남성이 숙취해소제를 먹고 잠들었다고 하는데 다음 날 29일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. 의심스러운 사건 한 달이 지난 후에 변사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때부터 그럼 이 여성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건가요? 이 숨진 피해자와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. 게다가 앞선 남양주 진정 사건도 있었고요. 경찰은 이 여성을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요?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하려던 그 차에 세 번째 사건이 터진 겁니다. 예. 바로 지난 9일 강북 소재 모텔인데요. 이번에도 이 여성과 동반 입실한 남성이 두 번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숙취해소제를 마신 후 잠들었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조사를 했으면 세 번째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건 왜 벌어진 겁니까? 뭐 돈을 노린 건가요? 돈을 노린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첫 번째 피해자는 사귀던 남자친구였지만 두세 번째 피해자는 모두 한두 번 정도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. 예. 이 남성들과 편하게 술을 마시다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빙성은 살펴봐야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여성이 피해자에게 먹인 이 약물은 어떻게 구한 건가요? 이 여성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입니다. 예. 알코올과 결합하면 호흡 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여성은 첫 번째 범행 이후 이 숙취해소제에 넣은 약물의 양을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 상해치사죄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.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? 여성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경찰은 여성이 이 약물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처방받은 것을 확인했는데요. 예.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해치사죄만 적용된 상태입니다. 이 사건이 3번이나 반복됐는데도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.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? 이제 경찰은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종합해서 살인죄 적용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. 예. 처음 미수에 그쳐서 두 번째부터 복용량을 늘린 이런 점 등을 좀 살펴보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경찰은 이 여성의 정신병력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으며 프로파일링 분석과 함께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예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건팀 이지율 기자였습니다.